어머니 방식은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다르거든요. 하긴 무식한 게 뭘 알겠어요. 이런 거 모르시죠, 어머니? 그 말은 일부러 들으라는 듯 사돈과 손주 앞에서 던져졌습니다. 정옥의 가슴 깊은 곳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잠시 숨이 막혔지만 표정은 끝까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토록 선을 넘는 이 순간이 결국 내가 결심해야 할 일의 시작이라는 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와 거실 바닥을 덮었습니다. 68살의 강정옥은 부엌에서 국을 저으며 물 끓는 소리를 들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물을 씻고 칼로 반듯하게 썰어 냄비에 넣었습니다. 멸치는 머리를 떼고 내장을 골라낸 뒤 마른 팬에 살짝 볶았어요. 그래야 국물이 깔끔하게 우러나니까요. 어제 썰어둔 무가 적당히 투명해지고 대파향이 은은히 떠올랐습니다. 냄비 위로 김이 피어올라 식탁 위로 번지듯 흘러갔지요. 정옥은 국자를 들어 국물의 맑은 결을 확인했어요. 작은 동작이지만 평생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10여 년 동안 아들 도훈과 며느리 서진, 그리고 손주 이준과 함께 살면서 늘 아침 준비는 정옥의 몫이었어요. 바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라 여겨왔지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탁을 차려놓는 일. 그것이 정옥에게는 오래된 사명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반찬통을 꺼내 식탁에 하나씩 올렸어요.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어제 저녁 설거지하며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고 물컵도 각자 자리에 맞춰 놓았어요. 그때 안방에서 옷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빠른 소리, 화장대 위 작은 병들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림이 이어졌어요. 정옥은 손을 잠시 멈추고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늘도 기류가 좋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몇 분 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42살의 며느리 윤서진이 빠른 걸음으로 주방 쪽으로 왔어요. 정장은 먼지 하나 없이 매끈했고 머리는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다이어리에는 하루 일정이 빼곡했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바스락 소리를 냈지요.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부엌을 지나쳤어요. 그러다 냄비에서 퍼져나오는 냄새를 맡는 순간 얼굴에 얇은 긴장이 스쳤습니다. 그 표정은 냄비 안을 보기 전부터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지요. 어머니, 또 이국이에요? 서진은 다이어리를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왜 맨날 똑같은 것만 하세요? 말투는 상냥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크게 화낸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끝에 묻어나는 가벼운 경멸은 누구라도 느낄 만큼 분명했지요. 정옥은 국자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제 재료가 좀 남아서 끓였어. 남았다고 다시 끓이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서진은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린 채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애가 질려서 안 먹는 걸 아시면서 또 이걸 하세요? 아침마다 똑같으니까 애가 아예 밥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정옥은 대답 대신 냄비 뚜껑을 덮었어요. 뚜껑이 닫는 소리가 작게 울리자 부엌 안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옥은 손등으로 땀을 훔쳤고 그 움직임에는 미묘한 주저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때 안방에서 아들 박도훈이 나왔습니다. 45살의 도훈은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연달아 프로젝트가 이어져서인지
눈밑이 유독 어두웠습니다. 도훈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공기를 느끼고 우물거렸어요. 여보, 당신은 회사 갈 준비나 해. 지금 나가야 늦지 않아. 서진은 도훈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는지 정욱은 오래된 익숙함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9살 난 손주 박이준이 배낭을 맨 채 눈을 비비며 걸어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이준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 냄새를 맡고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냄새 좋다. 밝은 목소리가 부엌 안의 공기를 잠깐 바꿨습니다. 정욱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이준이 일찍 일어났네. 하지만 그 미소는 서진의 말에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준아, 냄새 좋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야. 아이는 고개를 떨구었고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방금까지 화나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정욱이 말없이 이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 담긴 위로를 아이는 바로 느꼈지요. 서진은 식탁 쪽으로 다가가던 중 서류 봉투 하나를 보았어요. 그녀는 그것을 잡아들더니 손가락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튕겼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열어보셨어요? 말투는 차갑지도 그렇다고 부드럽지도 않은 애매한 영역이었어요. 그러나 묻는 방식은 왜 건드렸어요? 라는 비난에 가까웠지요. 정욱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정리하다가 그냥 자리에, 그냥 두세요. 서진이 또 끊었어요. 어머니는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정욱의 손끝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그 흔들림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모른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는구나. 이준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도 할 수 있는데. 안 돼. 서진은 아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런 거 몰라. 넌 엄마 말만 들으면 돼.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얼굴은 금세 굳었습니다. 정욱은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받은 상처를 말로 감싸줄 수 없는 순간도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이주는 현관 쪽으로 몇 걸음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정욱 옆으로 다가와 손등을 붙였어요. 할머니, 점심도 같이 먹자. 아이가 내뱉은 말은 아주 순했고 따뜻했습니다. 그 말 하나에 정욱의 눈가가 아주 살짝 흔들렸어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 담긴 온기가 아이에게 닿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서진은 그 장면을 보고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점심은 나랑 먹어. 할머니는 늘 집에서 비슷한 것만 드시잖아. 넌 좀 수준 있는 걸 먹어야지. 말은 낮았지만 정욱에게는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정욱은 입술을 다문 채 고개만 아주 조금 숙였습니다. 도훈은 아내를 바라보다 말없이 시선을 돌렸어요. 그 또한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매번처럼 입을 닫았습니다. 정욱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이주는 할머니에게 아쉬운 눈을 보내며 신발을 신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작은 손이 문틈에서 한번 흔들렸다가 사라졌고 문이 닫히며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천천히 걸어가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누군가 방금까지 앉아있던 듯 의자 등받이가 조금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사라지기도 전에 정욱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냄비에서는 작은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끄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가
다시 시야에 들어왔지요. 비슷한 모양의 서류가 식탁 끝에도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저 한참 동안 바라보다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엌 창문은 환하게 열려 있었고 바람 한 줄기만 스쳐갔어요. 정옥은 골목길을 내려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멀리 이준이 배낭을 맨 작은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는 한번 뒤돌아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옥도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아이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밝아도 마음속에는 얇은 그늘이 어른거렸어요. 그녀는 아주 조용히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참자. 그 말은 부엌 전체에 오래 머무는 듯 했어요. 아침을 치우고 난 뒤 집안은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정옥은 젖은 수세미를 짜서 걸어두고 식탁 위에 남은 물자국을 가볍게 닦았어요. 사람들이 오갔던 자리는 금세 조용해졌지만 조금 전 들었던 말들이 공기 사이에 얇게 떠 있는 듯 했습니다. 국그릇을 씻으며 창밖을 보니 하늘이 맑았어요. 하지만 정옥의 가슴 한쪽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수저를 하나씩 헹구며 정옥은 생각했어요. 수준 있는 걸 먹어야 한다는 말,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었구나. 손을 씻고 행주를 짜는 동작도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계속 그 말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어요. 띠띠띡. 문이 열렸습니다. 사부인 계세요? 최경자가 쇼핑백을 한 손에 들고 들어왔어요. 서진의 친정 엄마였습니다. 정옥은 손을 닦고 거실로 나왔어요. 오셨어요. 경자는 집안을 한번 쭉 훑었습니다. 정리된 앞치마, 반듯한 식탁, 치워진 흔적.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조금 갸웃하며 웃었어요. 아이고, 또 이렇게 하셨어요? 참 쉬질 않으시네. 말은 칭찬 같았지만 정옥은 그 미묘한 어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자는 쇼핑백을 소파에 내려놓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진이한테 줄 건데 요즘 좋다는 영양제예요. 바빠서 챙기기 힘들잖아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자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근데 사부인,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정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경자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무리하시면 안 되죠. 요즘 날씨도 쌀쌀하고. 그 말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정옥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컵을 경자 앞에 놓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뒤 안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서진이 옷매무새를 손보며 나왔습니다. 손에는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어요. 엄마 왔어? 서진은 경자 옆에 다가서더니 기다렸다는 듯 말투를 바꿨습니다. 엄마, 아침에 서류 또 섞여 있었어. 어머니가 또 건드린 것 같아. 진짜 스트레스야. 경자는 바로 혀를 찼어요. 아이고, 그건 큰일 나지. 중요한 서류인데. 정옥은 컵을 닦던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두 사람 말이 주방까지 그대로 들려왔어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말끝은 뚜렷했습니다. 서진은 물을 따라 마시며 한숨을 섞었어요. 진짜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하고 짜증나 죽겠어. 정옥은 도마를 치웠습니다. 말 한마디가 조용히 가슴에 닿아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서진은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우리 회사에서 요즘 밀고 있는 제품이야. 얼마나 잘 팔리는지 알아? 화면을 경자에게 보여주며 말을 이었어요. 유통업체에서도 연락 오고 솔직히 이 집에서 나 하나만 제대로 벌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니까.
경자가 크게 웃었습니다. 그렇지. 뭐든 아는 사람이 해야지. 요즘 세상 얼마나 복잡한데. 서진은 그 말에 더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는 시선을 돌려 정욱을 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설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정욱은 냄비를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귀는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작은 말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외할머니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살짝 멈춰 섰어요. 하지만 곧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정욱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왔구나. 학교 끝났어? 응.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 할머니 주려고 가져왔는데. 이주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집 그림이었고 집 앞에 할머니와 이준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욱은 그림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예쁘게 그렸네. 고마워. 할머니가 제일 좋아. 이준의 말에 정욱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서진이 다가왔어요. 이준아, 이리 와. 지금 할머니 바쁘시잖아. 이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안 바쁜데? 아니야. 할머니는 지금 청소하셔야 돼. 넌 엄마 옆에 있어. 서진은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이준은 할머니를 돌아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욱은 아이에게 작게 손을 흔들어 보였어요. 서진은 아이 가방을 벗기며 말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복잡해. 할머니한테 잘못 배우면 헷갈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엄마 말만 들으면 돼. 정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크게 돌아올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도 그녀는 가르칠 자격 없는 사람으로 규정된 셈이었습니다. 경자가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그럼. 애는 요즘 기준에 맞춰야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정욱을 향해 몸을 약간 틀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준이도 조심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방식은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다 다르거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진이 입꼬리를 조금 올리며 건너편까지 들으라는 듯 아주 또렷하게 말했어요. 하긴 무식한 게 뭘 알겠어요. 이런 거 모르시죠, 어머니? 그 말은 거실 공기 위로 톡 떨어졌다가 그대로 바닥까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욱의 손이 멈췄어요. 무식하다고요?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정욱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어요. 경자는 옆에서 웃으며 잔을 들어 올리고만 있었어요. 정욱이 입술을 한번 꾹 다물었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서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눈을 돌리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손끝이 식탁 모서리에서 아주 조금 굳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주는 엄마와 외할머니 사이에 서서 할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경자가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난 먼저 간다. 사부인 다음에 뵐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정욱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서진은 이준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욱은 의자를 당겨 천천히 앉았어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눈을 잠시 내리뜨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어요. 정욱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전달드린 자료 도착했습니다. 문장은 짧았지만 오늘 하루 쌓인 말들 사이에서 작게 흔들리는 울림이 있었어요. 정욱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부엌 쪽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내가 조용히 있을수록 너는 점점 선을 넘는구나. 그 생각은 소리 없이 그녀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빛이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정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골목길을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정욱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기가 집안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둔 탓인지 부엌에는 찬 기운이 남아 있었고 정욱은 그 공기에 자연스럽게 손을 비벼 온기를 모았어요. 냄비에 물을 올리고 멸치를 씻어 넣었습니다. 손끝은 익숙했고 동작은 단정했지만 마음속에는 전날 들었던 말이 여전히 조용히 남아 있었어요. 무식한 게 뭘 알겠어요. 사돈과 손주 앞에서 그 말이 마치 한겨울 찬바람처럼 온 마음에 스며들었지요. 정욱은 그 말을 떨쳐내려 했지만 가시처럼 얇게 박혀 계속 건드려졌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멸치가 은빛으로 떠올랐어요. 정욱은 젓가락으로 하나씩 건져내며 물결처럼 올라오는 여러 생각들을 눌렀습니다. 그때, 아니,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안방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분명 문은 닫혀 있었지만 성난 목소리는 문틈을 뚫고 거실까지 흘러나왔어요. 서진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구두 한 짝을 손에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아무 문제 없다더니 지금 이렇게 바뀌면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서진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말 속에 담긴 흐름은 누구보다 정욱이 잘 알고 있었어요. 납품 조정, 일정 차질, 자금 순환 압박, 내부 지연. 이 흐름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진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신호였지요. 정욱은 그 흐름을 읽고 있었지만 서진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자꾸 전화기만 붙잡고 상황을 돌리려 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거실을 오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정욱은 멸치를 건져내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분노도 없고 동정도 없고 그저 흐름을 확인하는 조용한 눈빛만 남아 있었어요. 도훈이 넥타이를 매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아내의 소리를 들었어요. 서진아, 또 무슨 일이야? 서진은 남편 쪽을 한번 힐끗 보고는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으로 다시 전화에 집중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어제 몇 번이나 확인했잖아요. 그쪽이 자료 늦게 보내놓고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은 화장대 앞으로 가서 파운데이션을 꺼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바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서진 얼굴은 초조, 부담, 불안이 한꺼번에 얹힌 얼굴이었어요. 정욱은 그 얼굴을 부엌에서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전날의 비웃음도 무시도 잠시 잊게 만드는 얼굴이었지요. 잠시 후 서진은 거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진짜 더는 못 버티겠어.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도훈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큰 건 있어?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형 업체랑 계약 조율 있는데 이게 다 틀어지면 우리 회사 바로 직격탄 맞아. 도훈이 서진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내가 점심에 전화할게. 너무 힘들면. 서진이 말을 끊었어요. 힘들면 어쩌라고. 힘들다고 해서 일이 줄어들겠어? 말투는 거칠었지만
그 속에 있는 건 분노가 아니라 완전히 지친 사람의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도훈은 말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옥을 잠시 바라보았지만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신발을 신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나 먼저 갈게. 어머니, 점심 드시고 쉬세요. 그래, 조심히 가. 도훈이 나가자 집안에는 서진과 정옥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정옥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정옥은 묵묵히 화면을 봤어요. 강비서. 정옥은 천천히 부엌 창가로 이동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강비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정확했습니다. 대표님, 어제 요청하신 거래 일정 조정안 모두 정리됐습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리고 서진 대표님 회사 쪽이 이번 주 안에 추가 조정 요청을 공식적으로 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금 흐름도 막히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정옥은 아주 천천히 눈을 내려 깔았습니다. 예, 통화 들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상황 전체를 이해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이번 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옥은 창문 밖의 도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빛이 건물벽에 반사되어 부드러운 빛을 만들고 있었지요. 조금 더 지켜봅시다. 그때 서진이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옥은 전화를 정확한 타이밍에 끊었어요.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정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는 사람. 서진은 그러려니 하고 다시 구두를 신었어요. 신발을 신다가 또 멈춰섰습니다. 아, 머리 아파. 그녀는 이마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손끝이 파래질 정도로 세게. 정옥은 조용히 냄비불을 줄였습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가방을 어깨에 메고 문을 열었어요. 오늘 진짜 뭐 하나만 잘 됐으면. 그 말은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지만 절박함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서진이 나가고 집안이 고요해지자 정옥은 부엌에서 주방창으로 이동해 서진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차 안에서도 서진은 끊임없이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눈두덩이는 벌겋고 왼손은 핸들을 부여잡은 채 떨리고 있었어요. 정옥은 오래도록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냄비불을 끄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하나씩 씻으며 정옥은 생각했어요. 서진의 눈빛이 흔들리고 목소리가 갈라지고 말이 점점 짧아지고 공격적으로 변할 때 정옥은 알아버렸습니다. 지금은 감정으로 위로할 때가 아니구나. 판단해야 할 때가 오고 있구나. 설거지를 끝내고 정옥은 칼을 집어들었어요. 야채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정옥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탁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날의 말이 남긴 상처와 오늘 아침 서진의 불안한 목소리가 조용히 뒤엉켜 귀가 아닌 가슴을 울렸습니다. 정옥은 알았습니다. 말 때문이 아니라 흐름이 이미 어긋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흐름이 틀어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니라 늘 사람이었지요. 정옥은 야채를 다 썰고 칼을 씻었습니다. 싱크대 위를 닦고 행주를 개어 걸었어요.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안에 아주 작은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제의 말들, 오늘의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올 일들. 정옥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끝내 정옥은 그 결심을 문장으로 완성했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필요한 때가 오면 움직이자.
그리고 그 결심은 며칠 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아주 단단하게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지요. 정옥은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천천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어 국물을 확인했어요. 은은한 멸치 향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정옥은 국자를 들어 국물을 떠봤어요. 짠맛도 간도 딱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그보다 더 복잡했어요. 불을 끄고 냄비를 한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거실을 지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닫는 손끝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판단하는 사람의 감각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옥은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손을 모았어요. 싱크대 쪽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잦아들었고 거실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고요해졌습니다. 정옥은 찻잔을 천천히 식탁 가운데로 옮기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서진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흘러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일정이 바뀌면 우리가 다 틀어진다니까요. 네. 아니, 어제까지는 된다고 했다면서요. 전화기 너머로 사람 소리가 섞여 들렸고 서진은 짜증 섞인 한숨을 여러 번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였지만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씁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진이 구두 소리를 내며 거실로 나왔어요. 하, 진짜 일이 왜 이 모양이야. 정옥을 힐끗 본 뒤 가방을 들어 올리고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팀장님, 그쪽에서 물량 조절한다고 하면 우린 공장 일정이 다 밀린다니까요. 아니,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건데. 서진의 말은 거칠었지만 정옥의 귀에는 숫자와 일정, 흐름이 자연스럽게 묶여 들어왔어요. 납품 일정, 공장 가동률, 자금 순환. 그리고 순간 서진의 말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문제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지, 이미 어떤 구조가 오래전부터 삐걱이고 있었는지, 무엇이 위험한지 정옥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도훈이 넥타이를 매며 나왔습니다. 엄마, 점심에는 집에 계세요? 응. 오늘은. 정옥은 짧게 대답했어요. 도훈은 또 뭔가 말할 듯 하다가 서진의 전화 소리에 밀려 입을 닫았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가방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어요. 아, 몰라. 오늘 머리 아파 죽겠네. 그녀는 신발을 채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정옥은 손에 남아있던 작은 수건을 접었어요. 집은 조용해졌지만 머릿속은 조금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멀리 서진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도 서진은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정옥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어요. 정옥은 전화기를 들고 화면을 봤습니다. 강비서. 그녀는 아주 천천히 부엌 창가 쪽으로 이동해 전화를 받았어요. 대표님, 어제 요청하신 조정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정옥은 말을 멈추고 귀에 집중했습니다. 서진 대표님 쪽에서 납품 일정 변경을 곧 공식 요청할 것 같습니다. 자금 순환도 막히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누군가의 말보다 이 한 문장이 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들었던 말, 사돈 앞에서 들었던 말, 아이 앞에서까지 들었던 말들이 하나의 선처럼 이어져 떠올랐어요. 입꼬리가 천천히 굳었습니다. 강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옥은 눈을 천천히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비서, 그 계약 해지시켜요. 통화 너머에서 잠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욱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탁 작은 소리가 났지만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쌓여있던 어떤 선을 넘어서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천천히 밀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주방에서도 거실에서도 아무 말 없이 쌓여있던 공기가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어. 감정이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판단이었어요. 정욱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쪽에 걸려있던 외출복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꺼내는 옷이었습니다. 깔끔한 재킷과 바지.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스카프를 꺼내 목에 둘렀어요.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몇 번이고 결정을 내려야 했던 그 표정이 오랜만에 돌아와 있었어요. 현관 앞으로 나와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숨을 들이마셨어요. 밖으로 한 발 내딛는 순간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백송빌딩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고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스치는 나무와 건물 사이로 수십 년 동안 겪어온 일들이 가볍게 스쳐 지나갔어요. 정욱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송빌딩. 그곳은 정욱이 세운 회사 건물이었어요. 누구보다 오래 머물렀고 많은 계약을 체결했고 많은 사람을 키워낸 곳. 그러나 집에서는 그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조차도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정욱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스쳤어요. 작은 가게에서 박스를 나르던 손, 장부를 붙잡고 밤을 새우던 시간. 하지만 정욱은 그 생각을 바로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그때를 떠올릴 때가 아니었어요. 택시는 조심스럽게 도로를 달렸습니다.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가보겠네. 분노도 아니고 후회도 아닌, 마치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오래된 열쇠를 다시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해 택시가 멈추자 경비가 바로 달려왔어요. 대표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잘 지냈어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경비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건물 문을 열어줬어요.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직원 몇 명이 지나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건강하셨어요? 그들의 태도는 자연스러웠어요. 어디에도 과한 긴장이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 함께한 사람에 대한 익숙한 존중이었어요. 정욱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조용한 공간이 되었어요. 정욱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더 단단하고 더 차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오래 전 자신이 쓰던 사무실 복도가 나타났어요. 조용했지만 그 공기에는 정욱이 세워둔 일의 리듬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비서가 걸음을 재촉해 다가왔어요.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정욱은 그 말에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강비서는 서류철 2개를 들고 앞장섰어요. 말씀하신 계약 해지 공문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정리된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정욱은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 공기가 더 깔끔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다리던 서류철이 테이블 위에 놓였어요. 정욱은 천천히 앉아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서진이 밤마다 붙잡고 씨름하던 그 일들.
그 회사가 왜 힘들어지는지, 어디서 막히고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납품 계약서. 두 번째 페이지는 자금 흐름표. 세 번째는 공장 가동률 분석.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서류를 한 장, 두 장 넘길 때마다 과거에 자신이 손으로 만들었던 계약 방식과 운영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펼쳐졌어요. 정욱은 펜을 들어 몇 군데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고, 강 비서가 메모를 했어요. 여기는 다시 검토해야겠어요. 정욱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오랜만이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다 보고 난 뒤 정욱은 서류를 덮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으로 걸어갔어요. 도시 위로 햇빛이 퍼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결정을 내릴 때마다 늘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곤 했지요. 강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방향으로 보시겠습니까? 정욱은 창밖을 보며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 넘으면 그때는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강 비서는 그 말의 의미를 따로 묻지 않았어요. 정욱은 마지막으로 창밖 아래 흐르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서진도 회사 일로 힘들어하고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멈춰야 할 때였어요. 더 무너지기 전에. 정욱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직접 확인할게요. 강 비서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했어요. 정욱은 짧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정욱은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가 스카프를 고쳐 메고 차에 탔어요. 집으로 갈까요, 대표남? 강 비서가 물었습니다. 정욱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네, 집으로 가주세요.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내린 결정을 되새겼어요. 선을 넘었으니 이제는 정리할 때야. 그 생각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은 어제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정욱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나와 물을 끓이고 간단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도훈과 서진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정욱은 조용히 식탁을 차리고 나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장을 열고 외출복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꺼내는 옷이었습니다. 깔끔한 재킷과 바지. 정욱은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바라보다가 스카프를 목에 둘렀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을 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도훈이 잠에서 깬 얼굴로 나왔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잠깐 볼 일이 있어. 정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는 차려놨으니까 서진이랑 먹어. 도훈은 어머니의 옷차림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정욱은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욱은 집 앞 도로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백송빌딩으로 가주세요. 차는 조용히 도로를 달렸어요. 정욱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경비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정욱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직원들이 하나둘 인사를 했습니다.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정욱은 짧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강 비서가 이미 서류를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표님, 어제 말씀하신 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강 비서는 서류철을 펼쳐 보였습니다. 정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서진 대표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 관련해서요. 그래요. 정욱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숫자들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서진 회사는 지금 큰 거래가 끊기면서 자금이 막히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거래처가 바로 정욱의 회사였어요. 서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정욱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서진 대표님 회사 쪽에서 다시 계약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욱은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받아줄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욱이 판단을 뒤집은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정욱은 창밖의 빛을 바라보며 오래 덮어두었던 기억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결혼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정욱은 남편과 함께 작은 도소매 가게를 지켰어요. 남편이 새벽에 물건을 들여오면 정욱은 가게 안에서 손님 상대를 하고 장부를 손으로 적어 내려갔지요. 가게는 비좁았고 거래처도 몇 안 되었지만 두 사람은 그 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도훈이 이준이만큼 작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신발끈을 스스로 묶지 못한 손으로 정욱의 옷자락을 잡고 묶곤 했지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정욱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끈을 천천히 묶어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잘해볼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살아내야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욱은 혼자 새벽 시장에 섰어요. 한겨울 칼바람 속에서도 박스를 날랐고 흙 묻은 장부를 정리하며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겨우 굴리던 작은 가게였지만 정욱은 방식을 바꿨어요. 직접 거래처를 찾아가 사정도 설명하고 새 품목을 들여오며 가게 흐름을 조금씩 새로 짰습니다. 강 사장님은 약속을 안 깨. 저 사람은 말하면 반드시 지켜. 그런 말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가게는 더 이상 작은 가게가 아니게 되었어요. 거래처가 늘고 납품량이 늘고 신뢰가 돈보다 귀한 시기였지요. 그 세월이 쌓여 지금의 백송 생활이 되었고 마침내 백송 빌딩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집에서 꺼낸 적이 없었어요. 도훈이 어른이 되었을 때도, 서진이 결혼했을 때도,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정욱은 늘 한마디만 했지요. 엄마는 그냥 오래 일했어. 그게 전부라고요. 정욱은 그 기억을 짧게 떠올렸다가 바로 접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살아낸 시간이었으니까요. 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욱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빛이 빌딩 사이로 길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어요. 강 비서는 조용히 귀 기울였습니다. 정욱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그 말 덕에 내가 잊고 있던 게 떠올랐어요. 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굳이 누군지 묻지 않아도 알았지요. 흔들리는 쪽에 손대면 더 흔들려요. 정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선을 그을 때예요. 강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욱은 스카프를 가볍게 고쳐 매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는 집에서의 상처도 감정도 없었어요. 대신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결심이 조용하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지요. 정욱은 복도를 걸어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옥이 회의실을 나서는 그 시각 서진의 회사에서는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계약이 끊겼다고요? 서진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녀는 서류를 뒤적이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뭘 하든 하죠. 왜 갑자기? 그쪽에서는 일정 문제라고만 했습니다. 구매팀 실장이 말했어요. 서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회사 자금이 다 막혀요. 다들 모르세요? 회의실은 갈등과 불안으로 가득했지만 서진은 앉지도 못한 채 서류를 쥐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회의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작은 중얼거림이었지만 절망이 가득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정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서진이 소파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도훈은 서진 옆에 앉아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가만히 그 모습을 봤어요. 서진이 정옥을 보고 고개를 들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옥도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끓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훈이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볼 일이 있어서. 정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도훈은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이 회사에서 큰 계약이 끊겼대요. 지금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정옥은 야채를 썰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네. 근데 이상한 게 왜 갑자기 끊겼는지 이유를 모른대요. 도훈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어요. 정옥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회사 일은 원래 그래. 갑자기 변하는 거야. 그렇긴 한데. 도훈은 더 묻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옥은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녁 먹자.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 괜찮아요. 입맛이 없어서요. 정옥은 더 권하지 않았습니다. 도훈과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조용한 식사였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준이 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거실로 왔습니다. 할머니, 정옥은 아이를 봤어요. 왔구나. 밥 먹었어? 응. 근데 할머니, 엄마가 자꾸 울어. 이준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옥은 아이를 안았어요. 엄마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래. 괜찮아질 거야. 정말? 응, 정말이야. 이준은 할머니를 믿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옥은 아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서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정옥은 잠시 문 앞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누가 잘못했고 누가 옳고 누가 흔들리고 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였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 서진은 사무실 회의실에서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탕비실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속삭임이 귀에 박혔어요. 이번 건 진짜 끝난 거 아니야? 저기 끊기면 우리 회사 바로 흔들린다더라. 서진은 책상 모서리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얘지도록 힘이 들어갔지요. 그때 구매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오늘부로 일정 조정 불가 연락이 2군데에서 왔습니다. 서진은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지친 얼굴로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히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떨구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데?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갔고 지하 주차장에서 그녀의 차만 고요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어둑해진 하늘, 숨막히는 정적, 그리고 쏟아지는 피로. 집에 가까워질수록 목밑이 더더욱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같은 시각, 정욱은 조용히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만 작게 흔들리며 지나갔지요. 운전석에는 강비서가 앉아 있었고 핸들 너머로 침착한 표정이 비쳤어요. 대표님, 강비서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일정은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서진 대표님 회사 쪽은 계속 변동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정욱은 눈을 감고 대답했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반이 너무 약하니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정욱이 천천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곧 말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강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준비해 두겠습니다. 정욱은 눈을 뜨고 창밖으로 여전히 흔들리는 골목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욕심은 아니었어요. 그저 더 망가지기 전에 잡아주려 한 것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강비서의 대답은 단단했어요. 세단은 조용히 골목 끝에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서진의 차가 단독주택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집 입구 근처에 검은색 세단이 먼저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서진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 차는 뭐지? 왜 우리 집 앞에?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차를 골목 옆쪽으로 바짝 붙여 세웠어요. 불을 끄고 조용히 몸을 낮췄지요. 그 순간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강비서가 내렸어요. 그녀는 깔끔하게 옷깃을 정리한 뒤 뒷좌석으로 가서 천천히 너무나 익숙한 손길로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도착했습니다. 조심히 내리십시오. 뒷좌석에서 정욱이 내렸어요. 서진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강비서가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다 정리했습니다. 내일 오전 보고는 제가 먼저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래요. 정욱은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마치 매일 이 루틴을 반복했다는 듯. 서진의 심장은 귓가까지 뛰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헤드라이트가 켜졌어요. 도훈의 차였습니다. 도훈은 차를 주차하려다가 앞에 정차된 세단과 두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서진은 문틈으로 남편을 보며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저기 봐. 도훈도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 사람 당신 회사 실무하던 그 강비서 아니야? 맞아. 근데 왜 어머니랑? 정욱은 둘의 존재를 알아채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차분함이었습니다. 왔니? 짧은 인사였고 강비서는 정중하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어요. 대표님 들어가시고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정욱은 손만 한번 들어 보였습니다. 서진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차 안에 굳어 있었어요. 도훈도 차에서 내린 뒤 서진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정욱은 두 사람 앞에서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들어가기 직전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욱은 천천히 뒤돌아보았어요. 서진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입술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왜 어머니를 모시는 거예요? 정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들어가자. 바람이 많이 부네. 그리고 그대로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딸깍 닫히면서 골목이 갑자기 더 조용해졌어요. 서진은 문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뭐지? 도훈조차 그 물음에 대답할 힘이 없었어요.
현관문이 닫힌 그 순간 집안은 말 그대로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욱은 등을 돌려 집 안으로 걸어갔고 서진과 도훈은 현관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진은 손을 가슴에 올린 채 호흡을 고르려고 했지만 심장은 계속해서 빨리 뛰었습니다. 도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일단 들어가자. 둘은 천천히 현관을 지나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정욱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잔을 내려놓는 손끝이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들어왔니? 그 한마디만 남긴 채 정욱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훈은 아내 옆에 섰지만 그의 손끝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날 밤 정욱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서진과 도훈도 어떤 말도 더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욱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렸어요.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고 식탁을 정리하는 모든 동작이 늘 하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식탁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은 전혀 평소 같지 않았어요. 서진은 국을 한 숟가락도 뜨지 못한 채 정욱의 손동작만 계속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도훈 역시 수저를 굴리며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이준만 그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듯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왜 내 방에 안 들어왔어? 정욱은 아이에게만 부드럽게 웃었어요. 바빴어. 오늘은 들어갈게. 그 말투가 너무 평온해서 서진의 심장은 또 한 번 뛰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그 어떤 대화도 없이 끝났어요. 서진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직원들의 표정부터 확인했습니다. 모두 어딘가 불안했고 대부분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어제 말씀드린 거래처에서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다른 곳은? 상황이 비슷합니다. 서진의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때 다른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대표님, 백송생활 쪽에서 추가 조율은 강 비서님께 바로 연락 달라고 했다는데요. 서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제 그 사람, 왜 그 사람이? 머릿속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오후가 되자 도훈도 일찍 퇴근하겠다고 회사에 말한 뒤 차 안에서 한동안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정욱과 강 비서 사이의 태도는 단순한 지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는 결국 오늘은 꼭 묻자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집 안 불빛만 켜질 무렵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반찬 몇 가지가 놓였습니다. 정욱은 평소처럼 식탁 중앙에 앉았지만 서진과 도훈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한참 동안 침묵만 이어갔어요. 이준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지만 둘의 표정을 보더니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다들 왜 그래? 이준아, 밥 먹어. 정욱은 아이에게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서진이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아주 낮았지만 내려앉은 무게는 컸습니다. 정욱은 눈을 들었어요. 서진은 정확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집 앞에서 봤던 사람 있죠? 정욱의 손이 살짝 멈췄어요.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훈도 곧바로 말을 보탰어요. 나도 봤어, 엄마. 정욱은 잠시 둘을 바라보다 다시 밥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부터 먹어. 식는다. 그 한마디에 서진의 억눌린 감정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어요.
어머니, 그 사람 우리 회사 실무 책임자예요. 정욱은 조용히 국을 한 번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도훈도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 사람이 엄마 차문까지 열어주고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정욱은 국을 옮기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진이 결국 테이블을 손으로 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제는 말해주세요.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는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며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욱이 드디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 이제 말할 때가 왔네.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 먹고 거실로 나오너라. 서진의 눈이 커졌고 도훈도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 말은 그 어떤 변명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서진은 눈을 크게 떴고 도훈도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정욱은 소파 한쪽에 앉아 두 사람이 마주 앉기를 기다렸어요. 이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는 그 작은 소리조차 오늘은 지나치게 크게 느껴졌어요. 정욱은 눈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전혀 없었어요. 어제 본 그대로야. 정욱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강비서는 내 사람이야. 거실 공기가 그 말 한 줄에 그대로 갈라졌습니다. 서진은 숨을 삼키다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요? 정욱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눈으로 서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는 백송생활 대표다. 그 한 문장은 거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 컵을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쨍 하는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듯 했지요. 도훈은 숨을 멈춘 사람처럼 굳어 있었어요. 입이 벌어졌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얼굴에서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무릎을 꽉 잡았습니다. 정욱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 아버지 돌아가시고 도훈이가 이준이만 했을 때였지. 도훈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있던 추운 새벽 공기와 어머니의 뒷모습이 번쩍 떠올랐지요. 새벽마다 나가시던 어머니, 밤늦게 돌아오시던 어머니, 항상 손이 거칠었던 어머니. 정욱은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어. 아버지가 남겨둔 작은 거래처 하나로 새벽마다 도매시장 다니고 박스 나르고 손이 갈라져서 피가 묻어도 계속했지. 그녀의 말은 낮았지만 숨길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백송 생활이 됐고 거래처가 붙고 직원들이 생기고 결국 빌딩까지 살 수 있던 거야. 도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튼튼해 보이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사실은 얼마나 외로웠는지 처음으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걸 다 혼자? 도훈은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정욱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랑하려고 한 일 아니었어. 살아야 했고 아이 키워야 했고 그래서 한 거지. 서진은 눈물 고인 눈으로 정욱을 바라봤어요.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요? 제가 하는 일은? 왜 어머니가 관여를? 정욱은 서진을 향해 오래 참고 있던 마음을 고요하게 꺼냈어요. 내 회사 처음 시작할 때 너희 둘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무 말 안 해도 다 보였어. 서진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창업 초기 밤마다 걱정하던 모습들, 계약 하나하나에 목숨 걸던 시간들, 그 모든 게 떠올랐어. 그래서 몰래 도와줬지. 물량도 맞춰주고 일정도 조정하고 너희가 모르는 데서 강 비서가 계속 확인하고 나는 조용히 뒤에서 밀었어.
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성공 뒤에서 누군가가 묵묵히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 전부 뒤집혀 들어왔지요. 자신이 잘해서 이룬 줄만 알았던 것들, 자신의 능력으로 따낸 줄만 알았던 계약들, 그 모든 게 사실은. 정욱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왜 끊었냐고 묻겠지?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짜냈습니다. 네, 왜요? 정욱의 표정이 처음으로 약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거실 중앙에 감정의 무게를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내게 한 말 때문이야. 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저 그날은 제가 화가 나서 일 때문에 예민해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정욱은 손바닥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의 말이 딱 멈췄어요. 정욱은 서진을 깊게 응시한 채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뭐라 한 건 괜찮았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사이에 말 다툼 있는 거 나도 안다. 정욱의 시선이 아주 조금, 아주 느리게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거실 공기가 팽팽하게 멈췄습니다. 손주 앞에서, 사돈 앞에서 무식하다던 말. 서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할머니한테 잘못 배우면 헷갈린다던 말. 그건 선 넘은 거다.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정욱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의 무게는 흔들림 없었어요. 나를 깎아내린 건 그저 상처였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듣고 있었어. 이준의 얼굴이 떠오르며 정욱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난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더구나. 서진은 그대로 주저앉듯 소파에 기울었어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정욱은 다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말 때문에 계약을 끊은 건 아니다. 서진은 눈을 번쩍 들었습니다. 정욱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내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흔들리고 있었어. 서진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아줘도 계속 무너질 상황이었지. 그래서 끄는 거다.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내가 스스로 보게 하려고. 서진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훈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그러다 정욱은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깊은 진심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걸 이미 한 번 겪은 사람이야. 도훈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정욱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훈이가 이준이만 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떠났고 세상이 통째로 무너졌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엄마가 저 어린아이 지키려면 무너지면 안 돼. 나 하나라도 버텨야 했어. 서진의 얼굴을 눈물이 타고 흘렀어요. 정욱은 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널 보니까 알겠더라. 지금 내 모습이 그때의 나하고 똑같더라. 정욱은 아주 천천히 걸어 서진 바로 앞에 섰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 다음은 이준이야. 서진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어요. 정욱은 마지막으로 오늘 가장 깊은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두 번째로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끊었다. 도와주는 것도, 계약도, 기댈 곳도, 너희 집을 지키려고. 서진은 손을 떨며 울었어요. 도훈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욱은 똑바로 걸어나가며 오늘의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무너진 건 다시 세우면 돼. 근데 사람은 누가 잡아줘야 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뒤돌지 않은 채 가장 깊은 여운을 떨궜습니다.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서진은 바닥을 바라보며 흐느꼈어요. 정욱은 단단한 목소리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경고이자 용서이자 마지막 남아있는 기회였습니다.
정욱은 조용히 방으로 걸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를 깊게 울렸어요. 거실에는 서진과 도훈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서진은 소파에 웅크린 채 울었습니다. 도훈은 아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려 했지만 자신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나 정말 몰랐어. 작은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도훈도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무언가가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욱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가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대로 문 앞에 서서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문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서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욱이 듣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서진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거실로 돌아와 도훈 옆에 앉았습니다. 도훈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 말씀이 맞아. 뭐가? 내 회사 정말 흔들리고 있었어. 나만 못 봤던 거야. 도훈은 아무 말하지 못했어요.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망했을 거야. 그 말이 거실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더 깊어갔고 집안의 불들이 하나둘 꺼졌어요. 그날 밤 집안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린 듯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소파 끝에 주저앉아 몸을 웅크린 채 울음을 삼키고 있었고 도훈은 한참 동안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정욱의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녀가 남긴 말들이 집안에 아직도 떠다니는 듯 했지요. 도훈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잠깐만 눈 좀 마주쳐봐. 서진은 붉어진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도훈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처음으로 우리한테 마음을 얘기했다. 서진은 그 말에 더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모르고 있었는지 오늘 알게 됐어. 도훈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 너도 많이 무거웠을 거 알아. 하지만 그는 아내의 손을 조심히 잡았어요. 이제는 같이 가야지. 어머니만 혼자 버티게 둘 수는 없잖아. 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정욱이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정욱은 손짓으로 말렸어요. 앉아 있어라. 정욱은 둘 앞에 천천히 섰습니다. 얼굴에는 화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어요. 다만 긴 세월이 지나 형체만 남은 강물 같은 표정이었지요. 조용한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이제 끝난 일이야. 서진은 그 말에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정욱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말이 한 번씩 엇나갈 수는 있어. 내가 상처받은 건 맞지만 그걸로 이 집을 흔들 생각은 없었다. 서진은 울음을 꾹 참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제가? 정욱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는 거야. 도훈이 숨을 멈춘 채 정욱을 바라봤어요.
정옥은 서진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내 회사는 내가 도와준 만큼 흔들리기도 쉬운 구조였어. 서진의 눈빛이 움찔하며 흔들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너도 배웠고 한번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 그리고 아주 잠시 머뭇거리다가 정욱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내 회사 재정 다시 살펴보자. 서진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어머니, 다시 도와주시는? 정욱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건 아니야. 같이 보는 거지. 그 말엔 예전처럼 몰래 뒤에서 잡아주는 관계가 아니라 정식으로 인정된 가족 동료로서 함께 세우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도훈이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이 집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먼저 느꼈지요.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작은 발소리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이준이 잠에서 깬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정욱은 자연스레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왜 일어났니? 엄마 울었어? 서진은 그 말에 바로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괜찮아, 이준아. 엄마 이제 안 울어. 정욱은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듣고 있음에도 말을 조금 높여서 두 사람에게 들리도록 했어요. 이 집은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 서진과 도훈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어요. 정욱은 마지막으로 아주 단단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너지는 건 괜찮아. 다시 세우면 되니까. 근데 이 아이가 무너지는 건 절대 다시 겪고 싶지 않구나. 그 말은 거실 전체를 감싸는 듯 오래 머물렀어요.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훈은 조용히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정욱은 이준에게 미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잘까? 아이를 안고 방으로 걸어가던 정욱의 뒷모습에는 무거움이 아니라 이 집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따뜻함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문이 닫히기 직전 정욱은 두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지키거라. 그 말이 이 집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지나 몇 달 뒤 초여름의 햇빛이 집안까지 깊게 스며들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서진이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은 무겁지 않았고 걸음은 오래된 자신감처럼 가벼웠어요. 다녀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롭지도 어딘가 짜증이 섞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정욱은 부엌에서 국을 젓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왔니?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젠 툭툭 내뱉는 말 대신 조심스레 배려가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오늘도 회사 자료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어제 말한 부분부터 정리해 왔어요. 그래, 앉아봐. 정욱은 조용히 커피를 내렸고 서진은 긴장을 풀며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공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진 회사는 그동안 정욱과의 점검을 거쳐 과도한 물량, 불필요한 라인, 비효율적인 거래처를 정리했고 지금은 다시 숨을 쉬는 회사가 되었어요. 작지는 않지만 무리 없는 규모로 단단히 서 있는 회사. 그게 더 현실적이고 더 튼튼한 모습이었지요. 서진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서진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전 요즘 좀 더 여유가 생겨서 이준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있어요. 정욱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애는 어른의 불안에 금방 흔들리니까. 그 말에 서진은 잠시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웃었어요.
네, 이제 알아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배워서 다행이에요. 정옥은 짧게 한숨을 내쉬듯 웃었습니다. 도훈이 이때 들어왔어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고 표정이 한결 밝았습니다. 엄마, 오늘 좀 일찍 끝났어요.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물을 건넸어요. 도훈은 자연스럽게 옆에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집에선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 이제는 익숙해진 풍경이 되어 있었지요. 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옥이 돌아보자 서진은 고개를 조금 숙였어요.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옥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짧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하면 됐어. 도훈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잠시 뒤 부엌 시계의 초침이 고요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작은 발소리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이준이 현관을 박차고 들어와 정옥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정옥은 아이를 받아 안고 웃음이 번지는 얼굴로 토닥였어요. 오늘은 뭘 배웠니? 할머니,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실수해도 다시 하면 된대. 정옥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시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은 누구보다 어른들에게 닿는 말이었고 이 집의 지난 몇 달을 정확히 설명하는 문장이기도 했어요. 이주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더 말했어. 사람은 혼자 못 일어설 때 누가 손 잡아줘야 한대. 서진은 숨을 멈춘 듯 정옥을 바라보았어요. 정옥은 미소를 살짝 짓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그게 사는 거야. 거실에는 평온한 웃음과 따뜻한 공기가 가득 찼어요. 이 집은 다시 서 있었고 예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옥 할머니의 숨겨진 삶과 서진의 깨달음,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가족의 모습이 여러분께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